얼마 전에 그 미국 주식이 폭락했을 때 리버스 ETF를 사서 돈 벌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나스닥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리버스 인덱스 주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한 수익이 났죠. 네. 나가지고 저는 그거를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렇게 팔아가 제가 산 게 바로 리비안 같은 주식이에요. 이온큐 같은 주식. 남들은 다 잃을 때 리버스 투자에 투자한 사람은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거는요, 건가요? 리버스에 투자할 때는 그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버스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때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앞으로 장기간 상승한다고 예측될 때는 리버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때는 바로 리버스가 아닌 일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야 돼요. ETF 그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앞으로 주가 상승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 할 때는 그때는 인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요. 경제를 보는 안목을 항상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에 항상 관심을 둬야 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관련해서 기사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책들이 나오면요, 그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보는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는 항상 순환하거든요. 자본주의 경제는. 그러니까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고점이 오고 그 다음에 침체기가 오고 저점이 와요. 이게 항상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느 순간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은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경제가 좋다고 느낄 때는 사실은 주가는 거의 꼭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식에 올인할 때. 그러면은 금융권에 종사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투자도 잘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권에 근무했다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그때 중국 펀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 펀드에 너도 나도 가입을 했어요. 은행에서도 많이 권유를 했고요. 그 은행 직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중국 펀드를 샀어요. 그리고 수천만 원씩 투자했죠. 그럼 그때 자고 나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오늘은 1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 벌었다 하면서 한턱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펀드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올라갔을 때 기분만 냈지 실제로는요 손해를 봤어요, 펀드.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은행에 퇴직해가지고 중국 펀드에 수억을 넣었거든요, 퇴직금으로. 그런데 그게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모든 게, 그러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펀드죠, 펀드에서 돈 잃고 건강 잃고, 그쵸. 그렇게 스트레스 해서, 받고. 그 스트레스 받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은행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퇴직금으로 전업 투자를 했어요. 그 전업 투자 규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오랫동안 전업 투자를 했는데 거의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두통도 오고 해가지고. 눈도 나빠지고. 눈도 많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업 투자를 그런 식으로 장기에 걸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은 자기 본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가요? 그렇죠. 그렇고 항상 여유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서를 많이 읽어봤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있어요. 주식 투자를 책을 보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지 말라는 분이 있거든요. 기업 분석도 할 필요 없다. 그럼 뭘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량 주식이 있어요. 장기 투자? 누구나 잘 아는 우량 주식 있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이런 거는 누구나 잘 알죠. 네. 거기는, 그런 회사는 우리 일반인들이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워낙 유명하고, 그쵸. 그거는 아마 벌써 다 분석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 사느냐? 쌀 이런 때. 주식을 일반인들이 다 좋아할 때 사면은 물린다는 너무 거예요. 비싸죠. 그러면은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나쁘다고 할 때, 이제는 주식시장이 끝날 때 할 때, 망했다 할 때. 그때 조용히 그런 주식을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도 한꺼번에 사면 안 돼요. 주식은 항상 분할 매수하라 그러거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러니까 조금씩 10%, 20%씩, 내 생각에 이제는 거의 바닥권에 왔다 싶을 때 사는 거예요. 자꾸 사모아요. 그러면 더 떨어져? 그럼 또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떨어져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닥권에 가까워 왔을 때 사면은 이런 주식은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 주식에 투자를 하겠죠. 그때는 서서히 나는 파는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경제가 좋다고 할 때 나는 주식을 팔 생각을 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고 할 때 나는 주식을 산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량한 주식을 내가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량한 주식 간단하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뭐 미국 같은 뭐죠? 구글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애플. 뭐 초우량 회사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이렇게 거꾸로 투자하면은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할 때 도움되는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좋은 책은 많은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이 지은 돈의 속성은 거기에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분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관련 책을 읽어보면은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